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추운데 빙판길 운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팀 드레이퍼 앞으로 6개월 안에 비트코인 3억 간다. 그리고 소송 마무리 단계 리플사 고문 변호사 의견을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FTX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팀 드레이퍼 FTX 붕괴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내년입니다. 내후년도 아니고 23년도 25만 달러 25만 달러면은 뭐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보자면은 이제 몇 가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2022년 말에 25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올해 11월에서 웹서빈에서 2023년 6월로까지 간다. 뭐 불과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새해에도 다시 한번 이제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 사람의 이제 투자 능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잘 알려진 투자자 중에 한 명은 맞습니다. 이때까지 테슬라를 비롯해서 스카이프, 바이두에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여기 그때 이제 그 다크웹 시장 있잖아요. 여기서 입수한 거의 3만 개의 비트코인을 1870만 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줬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3년 안에 비트코인 개당 10,000달러까지 간다 그랬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3년 뒤에 이제 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큰 수익을 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 성공한 게 아니라 일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테라노스 알죠? 사실 뭐 저도 안 믿었는데 여기서 이제 엘리자베스 홈스 사기징역으로 11년 현송 선고 받은 거 이거 아시죠? 그 몇 방울 혈액으로 이제 질병 감지할 수 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내년에 대박 그 댐이 이제 터진다는데 이제 대규모 인구 통계 여성이 남아 있다. 그래서 내 가정은 여성이 소매 지출의 80%를 통제한다는데, 제 생각엔 방송 듣고 있는 많은 형님이라 그러잖아. 좀 그쪽 얘기 아닌가? 농담입니다. 저 여성분들이 이제 지출을 많이 통제를 하시는 건 맞는데, 이게 좀 많이 그 배과 의견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성별을 떠나서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더 크립토 시장에 더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건 팩트거든요. 근데 경제 불황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지금 경제 불황인데, 여성분들이 갑자기 기본 소비를 하는데 갑자기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오늘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반감기 뒤에는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은 1억은 충분히 간다. 그 이상도 훨씬 갈 수 있고요. 현재까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미국 S&P 그룹 중에서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 1%만 현금 밸런스 시트에 넣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가장 많은데 거의 13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S&P 모든 기업이 그러니까 1%만 현금 밸런스 시트에 넣었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최소한 3만 불에서 4만 불 간다,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만약 2% 되면 6만 불 이상 이번 불장 올타임 하이까지 갔겠죠. 그래서 뭐 3% 5% 되면은 충분히 2, 3억까지 가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은 그 정도 나온다는 게 팩트입니다. 찰스 호스킨스 많이 아시죠? 이제 에이다 창업자인데, 쭉 들어보면은 이제 XRP 파트너십이 기술적 가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XRP 커뮤니티는 뭐 되게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데이비드 숄츠도 한마디 했죠. 며칠을 기다렸다가 이 트윗을 다시 읽고 당신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의 조합이 이게 말하고 싶은 건지 확신할 수 있냐 다시 한번 말해 본다. 그러니까 처음에 코멘트를 했다가 다시 노코멘트로 바꿨습니다. 이 사람이 좀 제가 뭐 에이다를 욕하는 거 아닌데 그 XRP 공격을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공격을 합니다. 정확히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XRP 아미가 계속 괴롭히는데 허레스먼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XRP 아미 같은 경우는 뭐 공격을 뭐 그 데이비드 숄츠를 추종을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데이비드 숄츠도 마음에 안 들면 엄청 디스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파트너십이나 기술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 하는데 XRP 알미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사람도 거짓말인 거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변하는 건 결국 이권 다툼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XRP라는 이제 그 코인하고 에이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에이다는 XRP가 안 되길 바랬는데 그 프로젝트가 점점 발전하고 넘을 수가 없으니까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현재 리플사가 계속 발전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말 하는가. 단순히 XRP 알미에 대해서 자꾸 자기 욕한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한다, 안 한다 그랬는데 하는 거, 이거는 글쎄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에이다 자체, 그러니까 일단 말 여기까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뽀고리는 이제 장기나 체스의 조리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분이 모건크릭 캐피탈 설립자 마크 유스코입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신 분이 아니라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이죠. 그 인터뷰를 보실 건데요. 여기 다시 한번 SBF 뽀고리는 샘 뱅크 프리드먼은 이게 여기 말하는 이 단어가 장기나 체스의 정치적인 조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 정치적인 도구로 쓰였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Which turns out there was no trading enterprise. So what I am willing to believe is that these two are useful idiots. Right. They are just pawns in a very large, very elaborate system that was designed, one, to do money laundering, and there's clear evidence of money laundering. Two, that perhaps there was intent. Again, this is a supposition, not an accusation. I'm just trying to put the pieces together.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there was an intent by someone or someones to have this be an example set. 여기서 하는 말이 이제 뽀고리가 돈 세탁을 이용한 아주 그 일라보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정교한 시스템에서 체스의 졸로 사용이 됐다. 그러니까 돈 세탁 증거가 매우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정을 하자면은 누군가 아니면 또 누군가들에 의해서 FTX 사태를 본보기로 만들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규제 측면에서 규제 레귤레이터들이 와서 이것 봐라, 이제 암호화폐 시장 문제 있지 않냐 이러면서 미국 정부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 안 되는 게 FTX랑 SEC 갠슬러랑 여러 번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왔다고요. 그리고 이 말의 신빙성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FTX의 파열은 경정운료합니다. 그래서 규제 기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규제에 남은 허점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FTX 사건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 플러스 이제 암호화폐 업계 사람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비교적 암호화폐에 잘 지식이 없는 이제 그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짜여진 각본일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 그래서 어쩔 건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규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코인을 좋아하는지 보는 게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 제가 많이 하는 건데, 그 SEC의 스탠스를 보면은, 자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EC 비트코인이 상품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이라고 계속 인정을 하고 있고 계속 확인을 시켜주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몇 시간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계속 키우려는 움직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코인 다 죽이고 이제 속아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One Bitcoin is one Bitcoin. 비트코인 한 개는 끝까지 한 개다. 한 개는 한 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수량의 문제는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본인 생각이지만 본인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트에 가지고 있다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지금 XRP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소송을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상품을 확신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는 이제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중장투로 보면은 반드시 반드시는 제가 죄송합니다. 항상 뭐 100%라는 게 없으니까 괜찮은 수익을 보여주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포트에 있다고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컴퓨터가 늦네요. 자, 리플 CEO 같은 경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SEC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방송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요. 이거는 거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SEC가 리플사한테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리플사가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제이 클레이튼이 이제 리플사한테 소송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FTX 사건들 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거 보면은 이더리움이 더욱 증권에 가깝잖아요. ICO를 했는데. 근데 이더리움은 가격적인 부분, 규제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넘어가서 성공을 했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뭐 이코시스템도 같이 커졌지만, 그래서 당연히 조건은 SEC한테 이제 좋은 조건들을 주었겠죠. 근데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탱킹이 됐지만, 그러니까 리플도 같은 위치였는데 리플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송이 한창이죠. 잠깐만 이제 그 국세청에서 나오는 이제 거주자 가상 자산 소득 과세 계율을 보시면은 2013년 1월 1일부터 양도 대여분부터 기타 소득을 분리 과세가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알고 싶지 않고요. 현재 상황에서 기본 공제가 이제 250만 원이고 세율은 이제 20%입니다. 근데 지금 과세 실행일이 열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더 이제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해드리겠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상태에서 넘어간 상태를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한데 이거를 열흘 남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일단은 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지금 상황이 게리 갠슬러를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PR 스턴트라고 굉장히 위험한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 암호화 규정을 망치는 방법을 숨길 수가 없다. 굉장히 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11월 24일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공화당 지도부 소속 톰 에모 이제 민주공화당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XRP도 이제 증권이 아니다. 아주 예전부터 이제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게리 갠슬러가 이제 의회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를 할 거고, 리치 토레스라는 하원의원도 그의 이제 익사스러운 이제 웃기는 행동에 어이가 없는 거죠. 그 행동에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레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 서한에서 게리 갠슬러가 FTX 재앙에 대해서 이제 독단적으로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 했었죠.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린 톰 에모가 규제 독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법적 허점에 대한 FTX 작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퍼블릭으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셨죠. 이제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소송이 더 길어진다. 이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12월 7일에 SEC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되면서 거의 이제 끝에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스튜디오 알도라티가
법률 고문입니다. 이제 리플사의 직속 법률 고문이고 이제 규제 및 복잡한 소송에 의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35년 이상의 법률 경험입니다. 그래서 직접 소송에 관계된 사람이고 가장 현재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이분이 소송 막바지라고 했지만 근데 이게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마음 벌써 2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막바지라 그랬지만 그 막바지가 조금 이제 갭의 차이가 있겠죠, 생각에. 그렇다고 이제 1년 이렇게 가지는 않겠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